배를 째야죠, 그런 사람들은. 설마 트랜스포머 변신하듯이 뼈가 움직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안녕하세요. SF를 쓰고 있고 일반 소설도 쓰고 있고 만화도 하고 있습니다. 전혜진입니다. 어, 12월에 제가 빈혈이 심해서 집에 누워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일반 빈혈은 철분제를 주사를 맞는 게 보험이 되는데 임산부는 보험이 안 되고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아픈데 돈도 많이 드는데 돈도 없었으면 이것도 못 맞았을 거 아니야 하고 막 억울했어요. 이 나라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출생률을 높이고 아이가 많이 태어나게 만드는 것인가, 그게 아니면 남자한테 내조할 여자를 붙여주는 게 목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없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런 이야기일수록 없는 이야기를 넣으면은 트집을 잡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없는 이야기를 써야 되는 소설이 있고 반드시 있는 이야기만 넣어야 되는 소설이 있는데 있는 이야기만 넣어야 되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갈래로 쪼개져서 조립이 돼서 들어갔다 할까? 얼마나 황당한 거 많은지 몰라요. 많이 편했어요, 정말. 절대로 동의 못하죠. 임신이 아름답다고 본인이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참아라. 아름다운 일이니까 참아라죠. 고통을 참아라. 당사자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저 이제 웃기지 마십시오 같은 거? 설마 트랜스포머 변신하듯이 뼈가 움직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보통은 임신을 했을 때 갈비뼈가 늘어나요. 갈비뼈가 왜 늘어나냐 하면은 아기가 명치 위까지 발이 올라오거든요. 네, 명치 위까지 발이 올라오면서 갈비뼈가 벌어집니다, 양쪽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여성의 갈비뼈가 이 상태였는데 이 상태로 변신이죠. 아이를 낳기 최적화된 것 같이 삐걱삐걱 하면서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데 내가 지금 트랜스포머를 찍고 있나, 임신 중인 건가 기도 하고, 아이를 낳기 전에 관절을 느슨하게 하려고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관절을 느슨하게 하는 게 골반이랑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작용할 리가 없잖아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치는 걸 감당을 못해요. 그때까지 없던 손목 터널이 왔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한동안 오른손 약지랑 새끼손가락에 감각이 없었어요. 농구공이 하나 매달려 있다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실제로 단태아가. 애가 배를 기준으로 요 밖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쪽으로 다 있죠. 내장이 눌려서 밥을 평소에 먹던 거에 반밖에 못 먹으니까 하루에 한 6끼 먹어야 되고, 방광은 눌리니까 한 30분,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야 돼요. 제 경우에는 임신기간 내내 온 발바닥에 물집이 났었어요. 사람마다 겪고 있는 게 너무 다른데 진짜 임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 임신을 해갖고 출산을 한다는 거는 결국 자기하고 의사가 결정할 문제지, 주변에서 괜히 엉뚱한 이야기 하면서 자연분만을 해야 진정한 엄마가 되는 것이고 그런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 애 낳는 것도 힘든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배를 째야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뭐 임산부 좌석을 갖다가 뭐 질사인증석이라고 부른다든가. 임산부 좌석이 있더라고요. 앉아있었죠. 술 좀 얼큰하게 드신 어르신께서 버스를 타시더니 임산부 좌석에 제가 앉아있으니까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어디 배부른 계집이 돌아다닌다, 그런 말을 면전에서 하면서 막 휘두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쪽에 계시던 체격 좋으신 아저씨가 딱 말리셨는데 보니까 소방관이신 것 같았습니다. 이를테면 임산부도 약자고 또 노인도 약자죠. 근데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천대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을 겁니다. 하지만 임신의 경우에는 인구의 절반은 이전에도 임신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인구의 절반은 경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젊은 여성이 한때 지나가는 일이다라고 세상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사람들이 임신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많은 걸 결정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임신을 평생 할 일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아직은. 점점 정부에서 뭔가 전보다는 낮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여전히 많이 듭니다. 35이 넘어서 임신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이 양수검사를 많이 권하는데, 양수검사 한 번에 하는데 80만 원 들어요. 고운명 카드 60만 원 주는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35이 넘었고 아무래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니까 이 비싼 검사를 합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싫습니다, 저는 보건소가 왔고 그냥 트리플 마커 검사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국민행복카드에
이번에 들어오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건강한 산모는 그거보다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산모들은 한 5개월 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끝까지 남겨서 분만할 때까지 가져갔다는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무척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분만 비용이 부족할까봐 모든 검사를 보건소에서 받으신 분이에요. 그 정도가 되어야 분만할 때까지 그 돈이 남습니다. 사실 비급여가 굉장히 많죠. 어지간한 검사 같은 것들을 다 챙겨받으려면 정말 목돈이 듭니다. 저 시험관하기 같은 거를 했을 때는 복수가 차는 부작용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복수가 차는 부작용에 맞는 약이 한 병에 한 9만 원쯤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병 맞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맞아야 돼요. 제 경우엔 또 빈혈이 심했으니까 빈혈 때문에 만약에 주사를 맞는다라고 그러면은 빈혈약 한 봉지 맞는데 한 8만 원 그렇게씩 드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실손보험들이 임산부는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임신은 병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미리 가르치면은 생각을 하고 불만을 갖고 안 하고 상황에 떨어졌을 때 떠밀려가듯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럴 거라면은 제대로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인생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인권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고 노동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복지 문제고 결국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돼 있는데 이 모든 거를 그냥 여자한테 떠넘긴다라는 거는 굉장히 게으른 자세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의 명령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한테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1년 정도 되는 시기의 일로 인해서 후반의 인생이 너무 뒤흔들리지 않게 그것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